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겠어요? 6살 난 아들이 시누이에게 뺨을 맞아 입가가 터져 피가 흐르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더러 네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의 뺨을 똑같이 올려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남편은 제게 미쳤냐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전화 한 통으로 남편의 집안을 파산시켰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늦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가을 장마 끝자락이라 날은 좀 선선해졌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회사 일이 바빠 시댁에 안 간 지 꽤 되었더군요. 마침 주말이라 미리 마트에 들러 과일을 좀 사고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떡집에 들러 찹쌀떡도 샀습니다. 말랑말랑해서 노인분들이 드시기 좋은 떡이었죠. 제 아들 지호는 이제 막 6살이 된 유치원생입니다. 그날 지호는 파란색 공룡 무늬가 그려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공룡 눈알이 스팽글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반짝거렸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며 제 검지손가락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번에 그 초콜릿 남겨두셨을까요? 포장지에 곰돌이 그려진 거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지호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시댁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라 저는 지호를 안고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호는 의젓하게 엄마, 저 안 무거워요. 혼자 걸을게요 라며 내려왔습니다. 3층 현관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하자 금세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지호를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시어머니는 지호를 안고 뺨에 뽀뽀를 해댔고 지호도 할머니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사온 물건들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누이 박민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 박민석의 여동생으로 남편보다 5살 어린 25살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죠. 민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립스틱을 들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민지를 보자마자 할머니 품에서 내려와 지난번에 두고 간 장난감을 챙겨 거실 바닥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바쁜지, 지호 유치원 생활은 어떤지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지호가 민지 옆에 서 있고 바닥에는 화장품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파운데이션 병이 깨져 내용물이 바닥에 흥건히 퍼져 있었죠. 민지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획돌아 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눈이 삐었어? 나 여기서 화장하는 거 안 보여? 지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장난감을 꽉 쥐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일부러 아니면 다야. 남의 물건을 깼으면. 민지가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는 벌떡 일어나 지호를 보호하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닿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짝!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거실의 메아리가 칠 정도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호가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지호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지호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더니 파란색 공룡 점퍼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붉은색이 너무나 선명해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입과 피를 닦아내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올랐고 입술 끝이 터져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박민지, 너 미쳤어.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호를 안고 민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겨우 6살이야. 애한테 어떻게 손찌검을 해. 그것도 이렇게 심하게. 하지만 민지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죠. 누가 눈뜬 장님처럼 굴래. 내가 새로 산 파운데이션을 박살냈잖아. 저거 6만 원짜리야. 제가 갚을 수 있어. 교육 차원에서 한 대 때린 걸 가지고 유나는 고작 6만 원 때문에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까지 했잖아. 입가 터진 거 안 보여?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은 지호가 아니라 바닥에 깨진 화장품으로 먼저 향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얘, 소은아, 민지가 급해서 그런 거다. 애들 키우다 보면 다치고까지는 건 다반사 아니니 피 좀 났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핏대를 세우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친손자예요. 어른한테 뺨을 맞아서 입이 터졌는데 지금 민지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치고까지는 수준이에요. 이건 폭행이라고요. 제품에서 지호가 엄마 아파, 너무 아파 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지호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야. 치아라도 다쳤으면 어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젠 돌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 제가 먼저 내걷겠는데 병원? 가고 싶으면 언니 돈으로 가. 난 돈 없어. 돈이 없어? 내 오빠가 매달 용돈으로 주는 50만 원은 다 어디 가고? 그 돈 받아서 6만 원짜리 파운데이션 샀으면서 애 병원비는 못 내? 제가 몰아붙이자 민지는 얼굴이 벌개져서 반박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징징거렸습니다. 엄마, 언니 말하는 본세 좀 봐. 시어머니는 또다시 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제 팔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가족끼리 이깟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민지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 네가 손윗사람으로서 좀 너그럽게 넘어가라. 응? 마음을 좀 크게 먹어.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얼굴과 제품에서 피 흘리며 우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내 아들은 얻어맞아 피를 흘리는데 나더러 가해자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라니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이성을 잡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속이 좁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민지가 선을 넘은 겁니다. 때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길 원하시면 민지가 사과하고 병원비 내게 하세요. 그럼 저도 더 문제 안 삼을게요. 하지만 민지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사과 죽어도 못해. 억울하면 언니가 나 때리든가. 칠 수 있으면 쳐보라고. 그 말에 지호가 겁에 질려 제품으로 파고들며 엄마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아이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때려놓고 나를 도발해? 오늘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평생 우리 모자를 혹으로 알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저 애 감싸시면 저도 어머니 체면 안 봐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죠. 어이구, 네가 체면 안 봐주면 어쩔 건데 고작 화장품 좀 깨고 애 한 대 쥐어박은 거 가지고 별.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민지가 지호를 때렸던 소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뺨을 감싸쥐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 지금 감히 시어머니를 쳐? 내가 미쳤구나. 천벌을 받을 년. 저는 지호를 아는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어머니도 뺨 맞는 기분 느껴보시고 너그럽게 이해해보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 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야근한다더니 일찍 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은 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이 된 거실. 울고 있는 동생, 뺨을 맞고 멍한 어머니, 그리고 살기등등한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민석아, 너 잘 왔다. 내 마누라가 나를 때렸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려.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지호가 내 화장품 다 깨먹어서 훈육 좀 했더니 언니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까지 때렸어. 민석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소은, 당신 돌았어?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대? 당신 눈엔 내가 이 집안이 안 보여?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저만 비난하는 남편. 저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석, 눈이 있으면 내 아들부터 봐. 내 동생한테 뺨 맞아서 입안이 다 터지고 피 흘리는 내 아들 안 보이니? 그런데 내 어머니란 사람은 나더러 참으라고 너그럽게 넘어가라고 하더라. 그제야 민석은 지호의 얼굴을 힐끔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민지가 애 좀 때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어른을 쳐. 엄마는 장모님 뻘이야. 예의도 없어. 예의?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자기 손주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는데 가해자 편드는 게 어른이야? 당신 아들이 맞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 식구들이 우리 모자 핍박할 때 넌 뭐 했냐고. 민석도 화가 났는지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엄마 때린 건 폐륜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꺼져라는 그 한마디에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7년, 직장 그만두고 독박 육아하다가 이제 겨우 재취업해서 일과 육아, 시집살이까지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알아주겠지 했지만 이 남자에게 저와 아이는 자기 엄마와 동생의 발끝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래, 나갈게. 근데 나가기 전에 정리할 건 해야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 말만 듣고 저를 무시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를 대비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둔 것이었죠. 탁자 위에 서류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석, 이혼하자. 이미 도장은 찍었어. 당신도 사인해. 지호 양육권은 내가 갖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 민석은 서류를 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혼, 지금 협박하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해. 이혼해. 그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펜을 들어 휙휙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지호를 아는 채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억울했습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이유, 민석의 회사가 굴러가는 이유가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은퇴하신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예프와 직원인 투자사 대표를 소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 투자 덕에 회사가 살아났고 민석은 사장 노릇하며 떵떵거렸고 신우이는 명품 화장품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옛 부하 직원이자 현재 민석 회사의 최대 투자자인 장 대표였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소은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님,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박민석 씨 회사에 들어간 투자금 전액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거래 계좌 동결해 주시고 협력 업체들에도 연락해서 거래 중단시켜 주십시오. 네? 아,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자금줄 다 막히게 될 겁니다. 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회사 파산시켜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 다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파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 회사가 멈추면 우린 어떡해? 민지도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회사 망하면 내 용돈은, 나 카드값은? 민석이 다급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은아, 너 미쳤어. 장 대표님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당장 다시 전화해서 농담이라고 해. 회사가 망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라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들이 나랑 지호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제 와서 비는 척해도 늦었어. 저는 지호를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소은아,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라를 나와 하늘을 보니 유난히 파랗더군요. 저는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이제 엄마가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지호는 제 목에 얼굴을 비비며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랑 있으면 안 무서워. 택시를 타고 제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제 명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톤으로 꾸며진 누구의 간섭도 없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호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따가울 텐데도 아이는 꾹 참더군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안 받으려다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받았습니다. 야, 이소은, 너 애 데리고 어디로 튀었어? 당장 안 기어들어와? 스피커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집으로 왔어요. 앞으로 그 집에 갈 일 없을 겁니다. 뭐? 네가 시집을 왔으면 귀신이 돼도 우리 집 귀신이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당장 와서 빌지 못해? 빌어야 할 사람은 어머니랑 아가씨죠.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진짜. 너 안 오면 민석이 보내서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올 줄 알아. 오라고 하세요. 오면 경찰 부를 테니까. 아, 그리고 지호 물건 챙기러 잠시 들를 거니까 문 열어두세요. 내 새끼 물건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피하면 안 된다. 가서 내 물건, 지호 물건 다 챙기고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다. 저는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 가서 장난감이랑 옷만 딱 챙겨서 오자. 엄마가 지호 꼭 지켜줄게.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민지였습니다. 다시 올 줄 알았어. 갈 데가 없지?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었다는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저는 무시하고 지호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과 안 하면 집 못 가져가. 그리고 지호는 우리 집 장손이다. 절대 못 데려가. 지호는 제가 키워요. 당신들이 애 때리는 꼴을 봤는데 미쳤다고 두고 가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고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팔을 스치며 생채기를 냈습니다. 지호가 엄마 때리지 마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대시면 그땐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민석이 회사. 정말 공중분해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회사라는 말에 시어머니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지호의 옷과 장난감, 책들을 여행용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민석이 퇴근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까는 서명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모양인데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소은아, 방금 회사 격리과에서 전화 왔어. 법인 계좌가 다 막혔대.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오고. 이거 진짜 네가 한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지. 제발, 욱해서 그런 거 알겠는데 전화 한 통만 해서 풀어달라고 해줘. 응? 우리 먹고는 살아야지. 민석이 제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회사 망하면 우리 다 죽어. 저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지호 때리고 나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거야.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하지 마. 역겨워. 저는 지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명세서를 민석에게 보냈습니다. 살고 있는 전세금은 반반, 민석 명의의 차와 예금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은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민석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이 회사로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민석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이더군요. 소은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집도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엄마랑 민지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 어머니가 그러셨지. 며느리는 남이라고. 남인데 내가 왜 신경 써.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지호 봐서라도. 지호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보내. 안 그러면 월급 압류 들어갈 거야. 아, 참, 지금은 월급도 없겠네.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석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댁빌라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와 민지는 단칸방 월세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명품만 찾던 민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손님과 싸워서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 지호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요. 가끔 밤에 지호가 잠든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가족이니까 애 때문에라고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